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트넘의 새 감독인 데제르비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데제르비에 대해 분석을 해볼 텐데요. 우선 데제르비는 토트넘에 오기 전 소속팀은 마르세유였습니다. 마르세유였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르세유 같은 경우는 프랑스 리그의 팀이니까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선 여기에 답을 드리자면 전혀 아닙니다. 전에 브라이튼에서 성공하고 마르세유로 넘어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데제르비 정말 좋은 감독이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전술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자면, 우선 데제르비는 특정 포지션에 일관되어서 경기를 펼쳐가는 것이 아니라 역할별 포지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감독입니다. 포지션 플레이를 선호하는 감독인 거죠. 그러면서 빌드업 시에 백스리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브라이튼 시절에서는 3-4-4 키퍼를 이용한 3백을 이용해서 확실한 숫자를 더 두려고 하는 움직임을 많이 보였고, 한마디로 우도기 포로가 올라가면서 팔리냐를 내려서 3백을 형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브라이튼 시절에도 카이세도가 완전히 내려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키퍼를 이용한 포지션 플레이를 보여준다라는 거, 그게 데제르비 축구에서 키퍼를 이용한 3백 시스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키퍼가 빌드업적인 부분에서 데제르비 축구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현재 비카리오 같은 경우는 발밑이 너무나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데제르비 축구에서 나고자가 될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그래서 현재 제 생각에는 탈장 수술을 받은 비카리오가 대신 킨스키가 잘한다면 킨스키가 합격점을 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발밑은 킨스키가 더 좋기 때문에, 물론 킨스키가 챔스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 건 맞지만 킨스키도 보여줄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키퍼를 사용하는 포지션 플레이를 하게 되면서 키퍼 수비 미들은 디펜스 존에 위치하면서 풀어나올 준비를 하고, 4명의 공격진은 최전방에서 공격 준비를 하며 상대 수비수들이 이들을 경계하면서 본인들의 진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식의 모습을 브라이튼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이 모습을 토트넘에서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빌드업이 성공하면 위협적인 공격적인 모습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일단 센터백들이 데제르비 축구에서는 볼을 너무 오래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대 공격수들은 압박을 오게 되겠죠. 그러면 미드필더들과 양쪽 백들을 사용해서 풀어나오는 빌드업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래서 이 대형이었는데, 풀어나오는 빌드업 형태를 갖춘다는 것은 비카리오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비카리오를 놓을게 일단 이 자리가 킨스키가 되겠지만, 이 두 선수를 올리고 이 세 선수가 빌드업 형태를 이루면서 이제 뭐 시몬스 같은 공격형 미드필더가 올라가서 4명의 공격진을 만들어주고 여기서 4명의 미드필더, 이런 3-4-3 전형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뭐 이런 식으로 위치해 있을 때 비카리오가 공을 가지고 있어요. 공을 소유하고 있겠죠. 이게 그 인플레이 상황에서도 공을 소유하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공을 소유하고 있으면 상대가 올 거예요. 그러면은 뭐 반더벤에게 줬어. 그럼 반더벤에게 가겠지. 그러면은 뭐 우독이 나와서 받았어. 그러면은 뭐 다른 선수가 우독이한테 붙겠죠. 그러면 뭐 팔리냐 받았어. 팔리냐에게 붙어. 그러면은 베리발 쪽으로 연결해서 베리발에게 붙어. 포로 붙어. 그럼 내려와. 로메로 붙어.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러다가 시몬스 내려와서 받아줘서 돌아서 나가는 거죠. 이런 식의 빌드업 형태를 이루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하면 키퍼를 포함했기 때문에 한 명의 선수가 더 우리에게는 주어진다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런 빌드업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이렇게 디펜스 존에 많은 자원을 두고 있다가 보니까 수적 우위를 점하게 되면서 빌드업을 할 때 한 명의 자원을 더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골키퍼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역할을 킨스키가 잘해줘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그게 안되면 새로운 골키퍼 자원을 영입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한 명의 자원을 더 활용해서 키퍼가 수비 쪽으로 전달했을 때, 키퍼의 볼이 수비 반더벤에게 향했을 때 전방에 한두 명의 자원은 이제 뒷공간 뭐 침투나 이런 걸 준비하는 자원이어야 하고, 또 나머지 두 명의 자원은 내려와서 리턴 패스나 이런 걸로 이제 돌려주는 움직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만약에 두 명이 내려오면 이 둘 센터백은 딸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 딸려오면
이 공간이 열린단 말이야. 이 공간을 노리는 거, 이것도 데제르비 축구의 하나의 또 이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안 따라와. 만약에 얘네가 내려왔는데 안 따라와? 그럼 볼이 얘네한테 쉽게 연결이 되어서 나갈 수 있는 찬스가 더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 나와야 할 것이다 라는 거. 공격 전술에서는 사실 이렇게 패스 티키타카처럼 이게 많이 주고받아서 넣는 형식인데, 전방 패스, 리턴 패스, 스루 패스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데제르비 축구에서 메디슨 선수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패스 움직임이 메디슨 쪽에서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백 자원은 건강한 우도기가 스펜스보다는 좋은 임팩트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직선적으로 돌파를 하고 또 안쪽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안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자원이라서, 또 우도기 선수가 그렇게 됐을 때 또 데제르비 축구에 또 영향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전술에서 포로는 크로스보다는, 포로가 직접 올리는 이런 크로스보다는 안쪽으로 주고 들어가는 움직임이 더 많이 나와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4명의 자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 4명의 수비진들은 나오기가 힘들어져요. 왜냐면 이렇게 나와버렸을 때, 만약에 하프라인 앞으로 나왔을 때 얘네가 충분히 뒤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오기 힘들다라는 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로메로 선수가 이런 축구에서 빛을 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빌드업 축구가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에서 브라이튼에서도 덩크 같은 선수들이 좀 많이 중용을 받았거든요. 길 롱패스나 짧은 패스가 로메로 쪽에서 빌드업이 잘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로메로가 중용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또 미드필더 같은 경우는 현재 사르나 베리발이 그러니까 잔류를 확정지어야 하는 상황에서 유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역시 미드필더는 부족한 자원이라 여름 이적 시장에 확실한 보강이 있어야 데제르비가 5년을 팀을 이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할 것 같고요. 메디슨이 부상 상태가 괜찮으면 현재로서는 메디슨을 일찍 기용해서 미드필더 쪽에서 흐름을 바꿔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몬스 같은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전에 감독들이 시몬스를 너무나도 못 써가지고 확실한 장점들이 보이지 못했는데, 두각되지 못했는데 데제르비가 잘 기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데제르비는 뭐라고 인터뷰에서 밝혔냐면, 본인 축구 철학을 입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잔류가 굉장히 우선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시즌이 되어야 오늘 말한 이 전술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진짜 긴급하게 잔류를 확정 지어야 하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잔류를 하고 또 프리미어리그에서 다음 시즌 이 축구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데제르비 같은 경우는 한 경기에 수도 없이 많은 공격 찬스를 만들어내는데 마무리가 잘 되어야 해요. 이 솔랑케나 콜로무아니, 히샬리소 전방 쪽에서 마무리가 잘 되어야 잔류를 확정지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올 것 같고요. 그렇다면 데제르비의 단점이라고 하면 후방 빌드업에서 위험성이 있습니다. 골키퍼와 센터백이, 특히 비카리오 같은 선수들은 무리한 패스 전개로 압박이 강한 팀을 만나게 되면 패스 미스가 너무나도 실점으로 뺏겨서 직결되는 상황도 많이 일어나고요. 수비 밸런스 붕괴, 부상 상황도 이어질 수가 있겠죠. 많은 높은 수비 라인을 형성하다 보고 또 빌드업과 함께 풀어나가는 움직임을 원하다 보니까 포스테클루 감독 때처럼 또 치명적이게 부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거. 정술적 경직성. 그러니까 이거는 유연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으니까 이건 좀 지켜볼게요. 그러면은 선수의 의존도. 이게 좋은 선수들이 있어야 데제르비 축구는 가능하거든요. 이런 거. 이러한 공격적인 축구를 우선시할 때 데제르비의 단점이 치명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데제르비가 앞선 감독들보다는 확실히 유연하지만 단점도 보이고요. 사람이라는 게 단점은 없을 수 없잖아요. 포스텍 때 같은 상황, 체력 부족의 상황이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는 전술이라서 사실 걱정이 돼야 되고 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데제르비가 토트넘을 부활시키고 다음 시즌에 좋은 축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